오래전 프랑스의 북부 지방에는 루앙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로 유명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신비로운 정원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많은 유럽의 여행자들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 정원은 계절에 따라 색상이 변하며 봄에는 분홍색과 노란색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과 향긋한 풀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붉은 잎과 황금색으로 물들었으며 겨울에는 순백의 눈으로 덮여 동화 속 나라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러한 경치 덕분에 루앙의 정원은 많은 화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어느 날 루앙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분수대에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분수대는 고대부터 정원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모양새는 화려한 조각화와 청동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분수의 물줄기는 마치 생기를 불어넣듯 하며 아침 햇살이 비칠 때는 무지개 빛깔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수대에 다가가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건강을, 또 다른 이는 부와 명성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문은 단순한 미신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소원을 빈 뒤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클레망스란 소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클레망스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루앙의 신비로운 정원 이야기에 매료되어 매일 정원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 분수대가 단순한 전설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도 신비로운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클레망스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분수대를 찾아갔고 그곳에는 빛나는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클레망스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용기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힘을 선물하리. 꿈에서 깬 클레망스는 그 말이 떠오르며 분수대의 비밀을 찾아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다음 날 아침 촛불을 들고 분수대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여주소서. 이에 분수대의 물이 마치 손에 이끌리듯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 속에서는 수많은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클레망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분수대는 오래전 요정들이 집처럼 여기는 곳으로 마음이 깨끗한 이가 찾아올 때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요정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전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정들은 그에게 작은 수정 목걸이를 주며 이 목걸이는 호기로운 일에 쓰일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클레망스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학자가 되었고 그가 깨달은 요정의 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노력이 과학과 신비를 조화롭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항상 루앙의 정원에 방문하여 요정들과 교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는 루앙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루앙의 신비로운 정원과 클레망스의 이야기 덕분에 루앙은 불가사의와 상상력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루앙의 신비로운 정원을 찾아와 그곳에서 자신만의 마법을 경험하려 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추억으로 남아 그 속에서 사랑과 꿈이 꼭 피어나기를 바라며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숲으로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서로의 지혜와 힘을 나누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이 숲에는 특별한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동물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모임에 참가한 동물들 중 라퐁텐이라 불리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이야기 솜씨로 숲속의 다른 동물들을 매료시키곤 했습니다. 여우 라퐁텐은 이번에도 자신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동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라퐁텐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몹시 건조한 여름이 있었지. 그때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물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생쥐가 물을 구하기 위해 힘들게 돌아다니고 있었지. 어느 날 생쥐는 이상하게 보이는 큰 구덩이를 발견했어. 가까이 가보니 그 안에 시원한 물이 가득 차 있었지. 생쥐는 기쁨에 찬 나머지 구덩이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덩이의 물을 마셨지요. 하지만 여우 라퐁테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무턱대고 물을 마셔버리면 곧 물이 바닥날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던 중 라펑테는 뛰어난 꾀를 냈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친구들, 우리 모두 이 물을 나누어 마셔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 귀중한 자원이 금방 사라질 거야.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숲에 더 많은 연못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동물들은 라펑텐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각자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숲의 다른 곳에 새로운 연못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곧 숲 곳곳에는 반짝이는 연못들이 생겨났고 더 이상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동물은 없게 되었답니다. 모든 동물들은 라펑텐의 지혜로움에 감사하며 다시는 그렇게 물을 아껴 사용하지 않을 법이 없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에도 라펑텐은 계속해서 동물들을 위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 숲속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프랑스의 숲속 깊은 곳에서는 라펑텐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 근처에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만큼 신비로운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에 마법사 루클레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루클레르는 숲의 깊은 중심부 달의 호수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숲에 사는 나무, 동물 그리고 모든 자연의 생명을 다스리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와의 접촉을 조심했습니다. 그 숲은 매일 밤이 되면 달빛으로 가득 차올랐고 루클레르는 그 힘을 얻어 마법을 부렸습니다. 마을에는 소녀 이사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경고로 인해 숲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은 달의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고 그곳을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완전히 둥글게 뜬 밤 이사벨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으며 마치 모든 사물이 파란 물 안에서 춤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을 따라 걷던 이사벨은 마침내 달의 호수가 그녀 앞에 확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달빛을 반사하며 수많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잠시 현실을 잊었고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어린 소녀야? 이사벨은 놀라웠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인해 두려움을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왔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바로 루클레르였습니다. 그는 호수 옆 큰 나무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루클레르라고 하네. 이곳에 온 이상 나는 너에게 이 숲의 비밀을 전해줄 수밖에 없군. 왜냐하면 너는 특별한 소녀이기 때문이야. 루클레르는 이사벨에게 달의 호수가 단순한 물이 아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마법의 통로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물은 마음의 순수함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벨은 이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이사벨은 루클레르의 안내로 마법을 배우며 숲과 함께하는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숲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숲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벨은 마을과 숲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호기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루클레르와 달의 호수가 지켜본 그 숲은 여전히 신비롭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법의 포도주엽 나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진귀한 과일을 맺는데 그 열매는 커다란 포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것을 먹는 자는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소망만을 들어줄 수 있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는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는 데에는 100년이 걸린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을 듣고 나무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 전설이 실제일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농부인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혼자서 농장을 운영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외로움을 잊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전설 속의 마법의 포도주엽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게 서 있었으며 반짝이는 금빛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시름에 겨워 그 포도를 따서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일을 먹자마자 눈부신 빛과 함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피에르가 항상 원하던 가족과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소망이 드러난 것이었죠. 환상이 사라지자 피에르는 울면서 나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가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고아와 노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소망이 이루어진 후 사람들은 마법의 포도주엽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기까지 100년을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피에르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는지 10년 뒤 같은 자리에 다시 금빛 포도송이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다시 방문하여 각자의 소망을 속삭였으며 마을은 점차 행복과 번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나무가 주는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고 그 마음의 소망이야말로 이루어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